고작 보건소 간호사 푼돈이나 만지는 인생이로군. 아버지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숫자만 보고 계신 거예요. 넌 네가 오성이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었나? 좋다. 네가 그토록 장담한다면 내 방식대로 확인해보마. 회장님,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따뜻한 거라도 좀 챙겨드릴게요. 내가 졌다. 당신의 편견을 깨부술 단 하나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마천루 오성타워의 80층 집무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정적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김태현 회장에게는 아름다운 야경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의 총합에 불과했죠. 그는 평생을 숫자와 계약서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 하나에 수조 원의 향방이 결정되었고 그가 내뱉는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이의 운명이 뒤바뀌곤 했습니다. 그에게 사람이란 곧 효용가치와 동의어였죠. 얼마나 벌어올 수 있는지, 우리 오성 제국의 성벽을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는지. 그것이 그가 인간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서류 봉투에 담긴 무가치한 진심. 김태현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가죽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그 소리는 마치 집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듯 했죠. 그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보고서 첫 장에 붙은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보건소 간호사 김수민이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라. 하루 종일 줄 서는 노인네들 혈압이나 재주고 푼돈이나 만지는 인생이로군. 그는 혀를 짧게 찼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죠.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분석하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에게 며느리란 오성그룹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정략적 파트너여야 했습니다. 적어도 정계의 유력한 집안이거나 최소한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계의 여식이어야 했죠. 그런데 고작 동네 보건소에서 가난한 이들의 신음이나 듣고 있는 여자라니. 이건 그에게 있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김 실장, 이 여자가 우리 민수에게 접근한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말로 그놈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건가?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의 묵직한 마호간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에는 전례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아버지, 또 사람 붙이셨어요? 수민 씨 뒤를 캐는 게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민수가 책상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태현 회장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즐겁다니? 이건 검술한다, 민수야. 내가 사려는 물건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확인도 안 하고 전 재산을 치를 셈이냐? 내가 오성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곁에 앉을 여자는 내 자존심이자 우리 가문의 얼굴이야. 그런데 겨우 이런 배경도 능력도 없는 아이를 데려와서 나보고 허락을 하라고. 배경이요? 능력이요? 아버지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숫자만 보고 계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집무실의 높은 천장을 때렸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수민 씨는 아버지가 평생 보지 못한 걸 봐요. 제가 오성그룹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제가 공황장애로 숨도 못 쉬고 주저앉았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처럼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분은 평생 이해 못하시겠지만 그 사람에겐 사람 냄새가 나요. 그게 저한테는 수조원보다 귀하다고요. 사람 냄새라는 말에 김태현 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그림자가 민수를 집어삼킬 듯 길게 늘어났죠. 사람 냄새. 그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를 위로할 때나 쓰는 천박한 표현이다. 민수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 간호사라는 여자도 결국은 사람이다. 앞에선 천사 같은 얼굴로 환자들을 돌보겠지. 하지만 그 가운을 벗었을 때 진짜 그 여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넌 본 적이 있니? 돈 앞에 무너지지 않는 진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내가 가진 배경을 빼고도 그 여자가 널 사랑할 것 같니? 천만에. 3. 왕관을 벗고 거리로 나설 결심. 민수는 아버지의 독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피하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분노와 결이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세요. 수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독사 같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대신 오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떼고 인간 김태현으로 가보세요. 과연 누가 더 오만한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민수는 그대로 뒤를 돌아 집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김태현 회장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그 처절한 눈빛을 보며 그는 묘한 승부욕을 느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자신의 통찰력이 고작 진심이라는 실체 없는 단어에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거든요. 그는 다시 창밖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좋다. 내가 그토록 장담한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보마.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는 비서실장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평소의 권위 있는 말투와는 달리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김 실장, 내일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을 좀 준비해줘야겠어. 가급적 아주 낡고 냄새나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역 구석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같은 옷으로 말이야. 구두도 다 해진 것으로 구하고 얼굴에 칠할 분장 도구도 준비해.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 직접 가시더라도 비서들이라도 대동하시는 게 격식? 지금 내 아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야. 가짜를 가려내는데 격식이 무슨 상관인가? 그 아이의 가식이 벗겨지는 순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돈도 권력도 없는 나를 대하는 그 사람 냄새 나는 간호사의 진짜 표정이 보고 싶군. 김태현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명품 수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권력에 찌든 노회한 사업가가 아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날 선 노인이 서 있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수민, 내가 정말 천사인지 아니면 영악한 연기자인지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내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단다. 그날 밤 오성그룹의 거인은 평소보다 이른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낯선 보건소의 양 냄새와 아들이 말한 그 사람 냄새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조원의 운명이 걸린 밤보다 더 길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성타워 최상층의 펜트하우스. 김태현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맞춤 정장과 윤이 나는 수제 구두가 그를 맞이했겠지만 오늘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죠.
비서실장이 밤새 수소문에 구해온 옷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면바지, 정체 모를 얼룩이 가득한 낡은 점퍼, 그리고 뒤축이 다 뭉개진 흙먼지투성이 운동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옷들을 하나씩 몸에 걸쳤습니다. 거친 섬유의 촉감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입는 옷인가? 냄새가 고약하군. 회장님,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한 장난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거칠게 헤집어 놓았죠. 그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한 회색 가루를 얼굴에 묻혀 노인 특유의 검버섯과 지저분한 수염 자국을 연출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하철역 차가운 바닥에서 소주 한 병에 기대어 하루를 버티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노인 한 명만이 서 있었죠. 김 회장은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장난이라니, 김 실장. 이건 내 평생 가장 진지한 인수합병이야. 그 아이의 가식을 인수할지 진심을 합병할지 결정하는 자리지. 그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걸음걸이를 휘청거리게 연습했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왕이 스스로를 지우고 이방인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낡은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보건소로 향하는 렌터카 안에서 김 회장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늘 선팅된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세상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소 근처 골목에 내린 그는 비서실장을 돌려보낸 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가 이내 차갑게 튕겨나갔습니다. 길을 걷던 젊은 커플은 그를 보자마자 인상을 쓰며 멀찌감치 돌아갔고, 보건소 입구의 경비원은 그가 다가오기도 전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내렸죠. 김 회장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외면은 처음 겪는 굴욕이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아픈 사람들 오는 곳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요. 입구에서 마주친 한 남자가 그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김 회장의 어깨가 휘청였습니다. 목구멍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오늘 내가 보려는 건 이런 게 아니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건소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뒤섞인 눅눅한 공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 회장은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척 일부러 더 어리숙한 연기를 했죠. 그때 저 멀리 접수창구 너머로 사진에서 보았던 그 여자 김수민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며 무언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그의 오만한 시험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번호표를 쥔 김 회장의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긴장감이었죠. 마침내 그의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104번 환자분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는 일부러 신발을 끄는 소리를 내며 수민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로 코끝을 훔치며 고개는 푹 숙인 채였죠. 수민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슬쩍 눈을 들어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불쾌한 표정을 지을 거냐? 아니면 빨리 내쫓으려고 서두를 거냐?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 여기가. 어디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왔는데. 그는 말끝을 흐리며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렸습니다. 옆 창구의 간호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수민에게 눈치를 주었죠. 대충 빨리 보내버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기가 보건소예요. 어디가 구체적으로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회장은 수민의 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짜증도 경멸도 혹은 억지스러운 의무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에 선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진지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죠. 김 회장은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라 그렇겠지. 본색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여 주마.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무 내용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었죠. 누가 이걸 주면서 여기 가면 약을 준다던데. 나 돈은 없어. 돈 없어도 되는 거지. 수미는 그 빈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김 회장의 거칠고 때 묻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김 회장은 그녀가 당황해서 화를 내길 기다렸습니다. 증상도 없고 돈도 없고 서류도 없는 노숙자 따위가 영업 방해를 한다고 소리치길 바랐죠. 하지만 수미는 종이를 정성스럽게 펴서 책상 위에 놓더니 오히려 김 회장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 종이에는 내용이 없지만 제가 어르신 얼굴을 보니 어디가 아프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일단 혈압부터 재보실까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붙었던 김 회장의 손끝에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묘하게 철렁였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아니 아주 오래전 잊어버렸던 누군가의 체온이었죠. 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을 피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귀찮게 시리. 입으로는 툴툴거렸지만 김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는 낯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아들이 말한 대로 사람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고도로 계산된 친절인 걸까요? 그는 더 까다로운 시험을 준비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혈압계의 커프가 김 회장의 팔을 조여왔습니다. 슉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수미는 수치를 유심히 살피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때다 싶어 다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아가씨, 여기 밥 먹는 데는 없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에이, 조용히 좀 합시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죠. 수미는 당황할 법도 한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목례를 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김 회장에게 다가와 속삭였죠. 어르신, 배가 많이 고프시구나. 혈압만 금방 재고 제가 따뜻한 거라도 좀 챙겨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실 수 있죠? 싫어. 지금 당장 내놔. 나 여기 시장 군수님이랑 잘 아는 사이야. 내가 말 한마디면 여기 확 다 없애버릴 수 있어. 김 회장은 자신이 기업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들을 호통칠 때 쓰던 권위적인 톤을 일부러 섞어 말했습니다. 물론 노숙자의 말투로 변형해서 말이죠. 수미는 그 말도 안 되는 허풍의 웃음을 터뜨리는 대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더 잘 모셔야겠어요.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으시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사탕 하나 드릴 테니까 잠깐만 입에 물고 계셔 보세요. 수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알사탕 하나를 꺼내 김 회장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멍하니 그 노란 사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이권을 다투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치의 양보가 없던 그가 고작 사탕 한 알에 말문이 막힌 것이었죠. 수미는 김 회장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점퍼 소매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말했죠. 어르신, 옷이 많이 얇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보건소 안은 따뜻하니까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제가 다음 환자분 도와드리고 다시 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로 가더니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김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김 회장은 물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는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이게 연기라면 정말 대상감이야.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묘하게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비를 피하려 들어간 어느 건물 로비에서 수위에게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 그때 누군가 이런 따뜻한 물 한 컵만 건네줬더라면 어땠을까? 김 회장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태현. 너는 감상에 젖으러 온 게 아니라 이 여자의 가면을 벗기러 온 거야. 그는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다시 수민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이미 다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구에게나 공평했고 누구에게나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건소는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수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부축을 돕고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죠. 그러다 문득 수민이 김 회장이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아까 말씀하신 밥은 아니지만 제가 아끼던 건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녀가 내민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찐 고구마 2알이었습니다. 자신의 점심 식사로 준비해온 것이 분명해 보였죠. 김 회장은 짐짓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봉지를 밀어냈습니다. 이딴 걸 누구 코에 붙여? 난 고기 아니면 안 먹어. 아유, 어르신도 참. 요즘 고구마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요. 자, 제가 껍질 까드릴 테니까 한 입만 드셔보세요. 속이 든든해야 기운이 나죠. 수미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걸터앉아 고구마 껍질을 정성스럽게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작고 가늘었지만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녀가 깐 노란 고구마 속살을 김 회장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김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태산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오성그룹 회장의 입에 웬 이름 모를 간호사가 고구마를 밀어넣고 있다니. 하지만 주변에 눈도 있고 연기를 계속해야 했기에 그는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려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가치로만 판단해왔던 자신이 정작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변장했을 때 받은 이 뜻밖의 환대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맛있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라도 알아야 제가 다음에도 챙겨드리죠. 수민이 생글거리며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잊었다가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대충 둘러댔습니다.
김. 판석이요. 판석 어르신. 이름이 아주 든든하시네요. 어르신, 여기 보건소는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제가 비싼 약은 못 드려도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녀는 김 회장의 낡은 점퍼 소매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추운데 계시지 말고 자주 놀러 오세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김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미는 그가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김 회장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시험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성적표는 이미 낙제를 향해 가고 있었죠. 보건소를 나서는 김 회장의 발걸음은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 어르신, 내일 또 오세요. 라는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타자 김 실장이 얼른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아주 무례하게 굴던데 그 여자가 화를 내던가요? 바로 사람 시켜서 정리할까요? 김 회장은 대답 없이 얼굴에 묻은 분장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다시 오만하고 차가운 기업가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죠. 김 실장, 내가 오늘 뭘 본 것 같나? 글쎄요, 그 간호사의 가식적인 친절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정체를 모르니 적당히 응대한 거겠죠. 아니, 가식이 아니었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수민이 쥐어준 노란 사탕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구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내 앞에 서 있는 늙고 배고픈 노인 한 명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더군.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조원의 주식 그래프보다 방금 먹은 고구마 한 조각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약점을 잡고 우위에 서야만 안심했죠. 하지만 수미는 그에게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아주었죠. 민수가 왜 그 아이에게 빠졌는지 이제 알 것 같군. 민수 녀석, 나보다 사람 보는 눈이 더 정확했어. 김 회장의 말투에는 묘한 패배감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친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김 실장, 내일은 조금 더 심하게 가보자. 이번엔 단순히 배고픈 노인이 아니라 정말 대책 없는 골칫덩이가 되어볼 거야. 그래도 그 아이가 웃어줄 수 있는지 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겠어.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지만 이전의 경멸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경외심 섞인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일부러 술 냄새가 나는 액체를 옷에 뿌려 불쾌한 악취까지 풍기게 했죠. 그는 보건소 대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 내가 여기서 다쳤어. 보건소 문턱이 높아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사람들은 기겁하며 그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우, 술 냄새. 저 사람 노숙자 아냐? 경찰 불러.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수민이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다른 직원들을 뒤로 하고 김 회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판석 어르신, 왜 이러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비켜. 다 필요 없어. 치료비 내놔. 아니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김 회장은 수민의 하얀 가운을 더러운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운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수민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김 회장은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본성을 드러내. 화를 내고 나를 끌어내라고 소리쳐. 하지만 수민은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 대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다리 아프신 거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르신이 더 힘드세요. 돈 내놓으라고. 치료비. 수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김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개인 돈이에요. 치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받으세요. 그리고 저랑 약속해요. 이거 받으시면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김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가운을 더럽히고 소란을 피우는 노숙자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제 돈을 털어주는 간호사라니. 주변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수민 씨, 왜 그래? 저 사람 상습범이야. 돈 주면 안 돼. 수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죽 힘들면 이러시겠어요. 저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마음이 참 여린 분이었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여린 분. 평생 독사 냉혈한 소리만 듣고 살아온 그에게 누더기를 걸치고 난동을 부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여리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쥐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수미는 그 돈을 다시 주어 그의 주머니에 꼭 넣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랑 들어가서 소독해요. 아셨죠? 김 회장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순순히 그녀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졌다. 완벽하게 졌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아들 민수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보건소 다녀오셨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져 있었죠. 민수야, 내 아버지. 너는 그 아이의 무엇이 그렇게 좋았냐? 단지 예뻐서? 아니면 친절해서?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수민 씨는요,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김민수라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거든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회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수민이 쥐어주던 노란 사탕과 찐 고구마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손을 잡던 따뜻한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보다 내가 더 늦게 알았구나. 사람은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거라는 걸 말이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아직 허락한다는 말은 안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그 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더구나.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후계자가 아닌 남자로 인정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 회장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정장을 좀 잘 다려놔야겠어.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보건소 입구에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 섰다는 것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백발과 정교한 수트 차림의 김태현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환자들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나 혼자 가겠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김 회장은 단호하게 명령한 뒤 당당한 걸음걸이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 냄새를 풍기며 바닥을 굴렀던 그 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이었죠. 수미는 여전히 바쁘게 환자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쪽에서 느껴지는 묘한 위압감에 고개를 들었다가 김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 김 회장은 수민의 창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 간호사님. 수민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귀빈이 오실 자리는 아닌데. 김 회장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어제 수민이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럽힌 가운 세탁비도요.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이 화려한 신사가 바로 어제의 그 불쌍한 노숙자였다는 사실을요. 어르신? 아니, 선생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민수 아버지죠. 보건소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미는 충격으로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 양 미안합니다. 내가 아주 고약한 시험을 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평생 잊고 살았던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보건소 옆 작은 상담실. 수민과 김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민의 얼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셨어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린 고구마며 사탕이며 그 모든 게 회장님께는 장난이었나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셨던 건가요? 김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여자의 눈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오만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돈으로만 보던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수민 양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내가 아주 비참하게 패배했더군요.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민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성그룹 회장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민 양이 내게 건넨 고구마는 내가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내 더러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과분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안도감과 슬픔이 밀려왔죠.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픈 일이니까요. 김 회장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기듯 들었습니다. 약속하죠.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를 무서운 회장이 아니라 그냥 못된 짓 좀 했던 예비 시아버지로 봐줄 수 있겠습니까? 수미는 붉어진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구마 한 박스 보내주시면 생각해보고요. 김 회장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거대한 오만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성그룹에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현 회장의 집무실 분위기부터 달라졌죠. 늘 숫자와 실적 보고서만 가득하던 책상 위에는 이제 작은 화분 하나와 김수민이 쥐어주었던 노란 사탕 하나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현장 직원들 식단 좀 확인해봐. 고구마 같은 간식도 좀 넉넉히 넣고. 배가 든든해야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법이야. 비서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비용 절감만 외치던 회장이 직원들의 식단을 걱정하다니요.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회의 방식도 바꿨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직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수고했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김 회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물, 예단,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수민 양이 원하는 대로 해라. 아, 그 반찬 가게 하시는 안사돈께는 우리 그룹 산하 유통망 제한하지 마.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멋대로 침범하는 건 무례한 일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믿기지 않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수민 씨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지. 그 아이는 내 인생의 마지막 스승이다. 내가 평생 모았던 돈으로도 못 배운 사람 공부를 단 며칠 만에 시켜줬으니까. 김 회장은 이제 더 이상 창밖의 사람들을 개미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저마다의 따뜻함을 품은 소중한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가끔 보건소 근처를 지날 때면 멀리서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재산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려한 예식장. 사람들은 오성그룹 후계자의 신부가 고작 보건소 간호사라는 사실에 수군거렸습니다. 돈 보고 결혼하는 거겠지, 얼마나 갈까 하는 차가운 시선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김태현 회장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자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의 신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한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노숙자로 변장해 보건소에 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아이 앞에 섰을 때 그 아이는 제 주머니 사정이나 배경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컵과 고구마 하나를 건네주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80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을 잡아주는 그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며느리 수민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민 양,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너는 오성그룹의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사람을 데려왔어. 이제부터 내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마.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가 된 김 회장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객석에서는 처음에 수군거림 대신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부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에 대한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수민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보건소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자리가 좋아요.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만져주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회장님 며느리라고 해서 제가 달라질 건 없잖아요. 김 회장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맑은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거기 있어줘야 나도 가끔 들러서 사람 공부를 계속하지 않겠니? 실제로 김 회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수행 비원도 없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변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보건소 구석에서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고장난 의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누군지 알았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씨 할배,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줘. 라며 친근하게 대했죠. 김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수조원을 굴릴 때보다 이름 모를 할머니가 건네는 바카스 한 병을 마실 때 더 큰 성취감을 느꼈으니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위는 남을 짓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오성그룹의 주가는 그가 사람을 경영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민수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아내에게 배운 대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은 오성그룹의 핵심 가치가 되었고 기업 문화는 몰라보게 유연해졌습니다. 수미는 보건소 소장이 되어 여전히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성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김간호사라는 부름에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제 한가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며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한 적이 있단다. 그 수업료가 얼마였는지 아니? 얼마였는데요, 할아버지? 100억? 김 회장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찐 고구마 2알과 알사탕 하나였단다. 하지만 그 가치는 할아버지의 전 재산보다 더 컸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김 회장은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 있던 노란 사탕은 이제 작은 액자 속에 박제되어 가문의 갑옷처럼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성그룹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낮은 곳의 진심을 상징하는 징표였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누군가를 마주하며 무의식 중에 김태현 회장과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죠. 상대가 입은 옷, 타는 차, 직업, 그리고 배경.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 앞에 김 회장처럼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나타나 무례하게 군다면 우리는 과연 김수민처럼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넬 수 있을까요? 인생은 늘 예고 없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집니다. 그 시험의 정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평범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편견 없이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속에 이미 답은 적혀 있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진심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고구마 하나를 건네준 적이 있나요? 답은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